이 동영상에서는 그 방위비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미국이 이제 방위비 명목으로 6조 원을 내놓으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과도하다. 이거는 방위비가 아니라 점령비라고 해야지 맞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확실히 모든 그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참에 그 미군 철수를 반만이라도 시키자. 또 부산 같은 그 미군 기지 내에 있는 독가스 실험실을 내쫓아버리자 뭐라든지 그 소파 협정을 개정하자라든지 또는 이 기회에 러시아에서도 첨단 무기를 수입해보자. 왜냐하면 러시아 무기가 또 장난 아니게 또 많이 그 앞서간 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러시아는 독일하고 그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죠. 독일이. 그래서 이제 독일을 모델로 삼자. 그러면 러시아하고도 교육 관계가 특이 때문에 또 한국 분들이 지금은 러시아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로요. 그러니까 그 미래지향적으로 하려면 러시아를 오히려 그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글까지 제가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런데 지금 그 어떤 기사가 떴냐면요. 그 뉴욕타임즈에 뭐라 그랬냐면요. 트럼프는 딥스테이트랑 지금 싸움 중이다. 이런 말을 기사화시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자면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그 어떤 패권 국가로서 그 미국이 제일 중심이 되는 거는 뭐 유대자본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딥스테이트는 그 미 정보기관과 연관이 돼 있고요. 주로 그 미국 민주당 쪽에서 딥스테이트라는 거는 뭔가 그 구조적으로 아주 깊이 뿌리 박힌 그런 그 뷰로크라트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뷰로크라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 그 미국 민주당 쪽 세계화 세력이 지금 한 뭐 10여 년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는 그냥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척되는 그런 세력이란 말이죠. 트럼프는 단지 트럼프는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중국에 대척하겠다 뭐 이런 거를 막 내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세계화 세력이 트럼프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트럼프를 내세워서 그런 어떤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는 트럼프는 딥스테이트랑 싸움 중이다라는 것은 딥스테이트는 그냥 세계화 세력이라고 볼 때는 이게 맞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현재 그 자본이 지금 몰리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요. 그 자금이 현재 어떻게 지금 몰리고 있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요. 만약에 트럼프는 그 딥스테이트의 핵심 세력은 세계화를 위한 유대 자본력이라고 보면은요. 트럼프는 이스라엘 수도를 옮겨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아직 총리죠. 네타냐후한테 힘을 계속 실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뉴욕 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굉장히 그 지지를 받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 부분은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 지지세들이 옮겨왔다는 것이죠. 트럼프 쪽으로.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히 그 원하는 정책들을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재정 적자 폭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군의 주둔 비용이 큰 문제이죠. 모병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파병을 요구를 하면서 또 동시에 미군 주둔 비용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볼 때는 이게 한국의 경제력이 이렇게 좋아진 거는 미국의 그 덕택이다 라는 거를 또 내세우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그런데 트럼프를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순진한 데가 있어요. 때문에 뭘 이렇게 내세우는 거를 보면은 세부적으로는 틀린 것도 마구 주장을 합니다. 가령 한국은 인적 자원이 좋고요. 또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진취적이에요. 나가서 뭘 하는 게. 그리고 그 한국의 잠재력이 원래는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산업공상 그래서 상인 그룹을 이렇게 누른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이 상인 정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설명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 굉장히 그 힘이 세진 거는 한국만의 그 문화적, 역사적 배경, 또 진취적인 그 심성, 또 평화를 좋아하고 굉장히 정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 뭐 이런 거는 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범죄율도 굉장히 낮아요. 해외에서 한 짓을 보면 교육열 높죠. 뭐 범죄율 낮죠. 뭐 한국인은 사실은 해외에서 환영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은 지금 아프리카에 파병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우디라는 데가 이제 미국 공화당과 특별히 자본력으로 얽혀 있는 데가 사우디거든요. 미 공화당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를 보호하느라고 한국 정부가 뭐 굉장히 세금을 쓰는 구조로 되고 있어요. 즉, 한국은 독일에도 있죠. 그 미군들이. 그런데 한국은 독일하고 그 일본이 해주지 않는 일을 해외에서도 한국은 많이 해주고 있어요. 또 그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진취적이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굉장히 그 오지에 가서도 잘 버티고 뭔가를 해내는 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개신교가 돈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미국 쪽에서는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세력이 한국 세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고요. 때문에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한국에 해주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군 주둔 비용이. 이미 한국은 미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마다 그 주둔비를 올려라, 뭐 무기를 사라. 지금 세계 3위거든요. 그 무기 수입국으로서 한국이. 그리고 GDP 대비 그 군사 산업에 쓰는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약 2%만 되더라도 그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미국 내의 정치 판도를 보면은요, 볼턴이라는 사람이 매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 공화당 내에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어요. 근데 볼턴은 매파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일본 재단, 사사카와 재단의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일본 재단인데, 일본 재단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입이 돼서 외교 행세를 한다는 거죠, 볼턴이.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도 볼턴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또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 주식시장이 화랑인 것은 결국은 탑에 있는 부자들의 파워가 더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빈부 차이를 늘려주는 그런 결과물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트럼프가 한 일은 미국의 패권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통화적으로 강화시키고 중국의 기술력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군산업이 결국은 기술력이잖아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트럼프죠. 중국의 그 군사 기술력을 어떻게 하면 축소하겠다, 이런 쪽이 트럼프라는 거죠. 그것은 미국이 이제 군산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돈도 벌지만 또 그것이 패권 국가로서 통화정책하고 군산업의 기술력은 두 가지는 뭐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트럼프가 저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말이죠. 한국의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은 지금 일본이 제일 경계하는 게 한국이에요. 한국에 뭐 통일이라도 되면 어떻게 한반도가 뭐 그 자기랑 일본하고 가까워져야지 왜 북한하고 가까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 일본 우익 입장에서. 그런데 아베는 푸틴도 자주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그 독일과도 굉장히 경제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죠. 가스를 팔고 있죠. 그래서 한반도의 경우도 전 세계적인 외교적인 그런 어떤 그 구도를 볼 때에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잘 이렇게 달래면서 관광업은 해도 된다고 봅니다. 뭐 쿠바도 관광업 하고 있고, 뭐 러시아도 관광업 얼마나 하고 있고, 중국도 많이 그 북한에 들여보내는데 도대체 한국인만 그거를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인권적인 문제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자본력의 흐름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자라서 미국 문화 되게 좋아하는 젊은이인데, 인간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념을 다변화시키고 그 관광을 좀 트고, 그래서 이제 중립적인 위치로 가려면 다원화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미군 산업은 이제 판로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우익은 원치 않는 거죠. 자기네보다 더 파워가 있는 그 옆나라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도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쓰나미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다가 한반도가 만약에 경제 협력을 해? 그럼 반대하죠. 일본 우익은. 또 미 군산업은 그러면 무기를 못 팔아먹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지소미아도 곁들여가지고 그렇게 미국하고 일본이 뭐 동맹을 외치고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동맹을 파기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럴 기회가 언제 있어요? 근데 지금이 오히려 가장 좋은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내년에 뭐 올림픽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고 미국도 그 주식시장에 돈이 막 몰려들기 때문에 그거나 잘 다룰 일이지 왜 한국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돈벌이를 잘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리고 트럼프는 전쟁을 벌일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심성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평화적으로 뭔가를 해결해내려다가 또 오히려 매파들한테 공격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국제기구가 중요하다 아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국제기구는 맨 처음에 유엔이 시작될 때에도 사사카지단에 그 검은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또 소로스가 쥐고 있는 국제기구라는 거는 다 돈으로, 로비력으로 그렇게 만든 기구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